야, 너만 알고 있어. 같이 잔 거 말이야. 라고 승일 씨가 폭탄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자, 그럼 저와 함께 2번 18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서 마지막 승일의 발언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휘리 간접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고은 씨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번 동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야, 너만 알고 있어. 같이 잔 거 말이야. 라고 승일 씨가 폭탄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자, 그럼 저와 함께 2번 18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서 마지막 승일의 발언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휘리 간접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고은 씨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번 동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이번 솔로지역 5 10화는 간접이 기수가 아닐 정도로 참 애매한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출연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원탑은 이제 고은 씨겠죠. 애매합니다. 참 진짜. 10화 처음 장면은 우리 고은 씨와 자, 코리아 텐텐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인 이건 씨, 자, 그리고 어린 평민으로 별명을 붙인 성민 씨, 이 세 분이서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의 미나리 씨, 이제 드디어 정했다. 나는 이제 성훈이다. 오늘부로 정했다고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놓고는 자기가 마음을 정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애매하죠. 과연 우리 미나리가 끝까지 이 마음을 유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후반부에 그 10화 후반부에 이제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데이트를 하는 장면에서 우리 미나리가 성우 씨로 정하긴 해요. 네, 그거를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냐면 이 장면에서 순간 터치를 하고 있는 미나리와 그랜드선인 성우 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하긴 했어요. 우리 미나리 드디어.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이건 씨가 이제 방위질 해가지고 자, 성민과 고은의 대화를 방해하는 끝에 이제 3자 회담으로 대화가 바뀌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건 씨가 잘 물고 늘어지긴 합니다. 문제는 우리 희대이 지금 불려시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우리 고은 씨 지금 하고 있는 게 나는 솔로 29기 옥순이가 진짜 유사하거든요. 예, 1순위 우선 정해놓긴 했어. 각자 여기는 영수였고 여기 고은 씨는 지금 성민이랑 정해놓고는 애매하게 또 거부하진 않아.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간을 보고 있는 고은 씨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무엇보다 제가 고은 씨가 간을 본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카메라를 봅니다. 우리 옥수 누나도 마찬가지였죠. 자, 우리 고은 씨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못 갈 것 같긴 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정해놓고 간다고 해도 그렇게 확 붙잡고 갈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해요. 그리고 이렇게 애매하게 구는 사람은 사실 고은 씨만도 아닙니다. 이 솔로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 잘 짜져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한계점도 있어요. 자, 어떤 부분에서 제가 한계점이라고 보고 있냐면요. 바로 이 코리아 텐텐 이건 씨와 같은 이쪽에서 이제 뼈가 굵은 분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고은 씨도 마찬가지예요. 애매하게 카메라를 또 보면서 우리 고은 씨도 그렇고 이렇게 각을 잘 잡아요. 네, 카메라 각을 잘 잡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게 애매하단 말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 고은 씨가 이제 아이스크림 먹자고 제안을 하고 이건 씨를 이랑 같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까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화 때 고은 씨가 약간 좀 희망 고문을 해요. 뭐 남자친구일 때 어떤 모습이야? 뭐 남자친구라면 어떻게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고은 씨는 자기는 내가 싫어하는 걸 반복하는 거 싫어. 야 너라고 부르지 마. 라고 했는데 이 진짜 이건 씨가 청국도에서 야라고 하는 순간 오빠 여자친구한테도 야라고 해? 라고 해서 빨딱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게 진심이 남은 순간이에요. 이거는 진짜 연기가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순간적으로 빡이 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고은 씨는 되게 좀 호칭이라든가 좀 나를 좀 조심스럽게 대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고 그것이 성민 씨와 좀 호흡이 맞기도 합니다. 성민 씨도 잘 보면 우리 어린 평민 생긴 거는 되게 약간 좀 빌런스럽긴 한데 또 행동은 되게 의젓하고 또 남자답고 좀 진중하단 말이죠. 그래서 고은 씨가 약간 1순위를 계속해서 성민 씨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야라고 했을 때 이제 빨딱업하는 부분도 그렇고 뭔가 이건 씨와 고은 씨는 설령 사귄다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고은 씨가 계속 여지를 줘요. 남자친구라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 라고 한다거나 재밌다 오빠랑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등 근데 물론 이 재미가 뭐 남자로서 재미일 수도 있고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진짜 말 그대로 MT나 아니면 술집이나 이런 데서 딱 모임 같은 거 했을 때 재밌게 분위기를 띄우는 그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웃긴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대화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의 대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미나리 또 숙소에서 우리 현우 씨를 잡고 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현우 씨 졸지에 우리 미나리의 습격에 탈탈탈 털리면서 저 자리가 그랜드선의 자리라고 이실직고를 하면서 귀 고문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희선이 먼저 성훈이랑 청국도에 간 거에 대해서 이제 부들부들 하면서 베개를 좁히고 있는 미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보면 상당히 참 재밌어요. 그놈의 희대의 여지주기만 안 하면
저도 미나 씨를 친구나 아니면 후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둔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이게 연포에서 PDA 간제비 짓을 하니까 이 시청자들이 빠기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옆에 있던 예진아 씨가 미나의 감정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걱정 안 해도 된다는데 왜 그래요? 다들 지금 성훈의 마음은 확고하다고 느낀 거 아닙니까? 라고 왜 미나가 이렇게 부들부들 하는지 이해를 못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예진아 씨를 탁 노려보는 미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나가 욕심이 많다니까. 성훈이 자기가 관심 있는 여자들은 다 자기를 좋아하고 싶고 플러스 성훈은 자기가 첫 이제 천국도에 간 마치 첫사랑의 그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무언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좀 약간 독점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진아 씨 말이 머리로 납득이 되지 머리로는 이제 본인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감정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첫 봤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미나가 지금처럼 베개를 좁히면서 부들부들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성훈 씨 믿어요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있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애기볼살 희선 씨랑 그랜드선 우리 성훈 씨가 청국도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희선 씨는 챙겨받는 걸, 누군가 자기를 챙겨주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열심히 우리 성훈이부터 받아 먹습니다. 우리 성훈도 약간 젊은 혈기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희선이 자기를 골라줬다는 거에 업돼 갖고 그래? 나는 챙겨주는 거 좋아해라고 얼른 받아 먹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희선이 이제 돌직구를 날리죠. 그럼 왜 안 챙겨줬어? 할 말이 없겠죠? 아니 내가 다른 분인데 내가 어떻게 챙겨줘라고 반박을 하고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이후에 우리 그 써니 역으로 붙죠. 우리 조랭이한테 그러면 이제 희선은 어떻게 이제 관심이나 애정을 표현하냐? 그러니까 희선이가 나는 선물 주는 것도 좋아하고라고 얘기하는 등 나름대로 관심을 서로 표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느낌이나 어떤 감정선 그리고 표정 같은 걸 봤을 때 지금 이 감정선으로 연인이 될 수 있을까? 우선은 우리 잘생긴 데릭지터를 닮은 수비는 잠깐 내려놓고요. 두 사람의 관계만 우리가 집중해서 볼게요. 지금 이 두 사람의 감정선으로 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임계점을 넘었다. 관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느낌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모르죠. 밖에 나가갖고 또 미국에 같이 가면서 교류를 하다 보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방송상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성훈과 희선이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서까지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긴 해요. 이 정도는 돼야 돼. 자, 우리 대릭 수빈이 딱 스킨십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요 정도는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요렇게 자기도 모르게 희선은 그냥 웃고 있는데, 우리 수빈 씨가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이라든가, 요 정도는 감정선이 올라와야지. 네, 혹은 요 정도로, 이게 8화 때 이제 우리가 봤던 모습이죠. 요 정도는 올라야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카메라 앵글이라든가 제작진은 약간 이렇게 긴장감 있게 해야지 시청률이 오르니까 마치 두 사람이 뭔가 특별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방송상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힘들다고 보긴 합니다. 이 정도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이때는 또 뭡니까? 지금 희성과 성훈, 자, 민지와 수빈 이렇게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사람이 딱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뭡니까 이거는? 지금 제작진이 살짝 블러핑을 넣었거든요. 마치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호명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죠. 이 후반부에 청국도에 가는 거는요. 한쪽이 지명하면 이 상대편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희선도 성훈을 지명했고 성훈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 끌려가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청국도에 갔다 와서 또 이런 부분 애매하긴 합니다. 반대로 민지와 수비는 이제 직각 인사를 하죠. 누님 가시죠. 누님을 모시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있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순간적으로 지금 희선이 짓고 있는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긴 해요. 자, 그리고 어쨌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자, 그리고 성훈이 이제 드디어 신나게 양식장에서 열심히 양식을 당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 나가서 내가 누구랑 혀실장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미나랑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겠죠? 우리 미나리랑은 계속해서 끌려다니다가 청국도에서 맛있는 와인과 맛있는 것들을 이제 우겨놓고 보니까 이 뇌에 이제 포도당이 탁 돌면서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원래는 성훈이가 시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거를 그랜드선이 해야 되는데 그랜드파더가 하고 있고 그랜드선은 지금 역으로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우리 미나리에게 기가 쫙쫙 빨리고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로 운을 딱 떼면서 약간 이제 희성과 좀 감정선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 성훈이에요. 이게 문제야. 하여튼 이게 확실히 그래. 눈에서 벌어지면 마음에서 벌어지고 마음에서 벌어지면 눈에서 벌어진다는 말처럼 아무리 성훈이 미나를 부르짖어도 막상 또 청국도에 다른 여성 이성과 함께 가게 되면 마음이 자꾸 옆으로 새기 마련이죠. 자, 미나가 걱정한 것도 이해를 됩니다. 자, 미나도 그 누구보다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비계를 좁혀가면서까지 성운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겠죠. 어딜 탈출하려고 하면서 내 양식장에서 하면서 말이죠. 다만 제가 조금 애매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순간순간 이 요분 우리 조랭이가 짓는 표정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이 조랭이 애기볼살이 성운을 택해갖고 지금 이 두 사람이 천국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희선은 가장 자신과 연관성이 없는 사람을 골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혹은 이순이긴 하지만 물론 헬기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긴 해요. 뭐 진짜 나는 성훈을 따로 알아보려고 했었다. 근데 그 말을 좀 예의상 한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아직도 지금 이 두 사람이 정말 관심 있다고 보기에는요. 이분이 관심 있다고 보기에는 우리 수빈 아저씨랑 진도를 너무 많이 뺐어 이런 식으로 탁 잠그기도 하고 예,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많이 신경 쓰긴 합니다.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현실적인 연애 드립을 탁 치면서 뭔가 또 나랑 감정선을 잡으려고 하니까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고 있는 희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정이나 이런 느낌들이 정말 희선이 수빈이가 만약에 없었다 하더라도 성훈과 희선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저는 회의적이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희선이 이렇게 두 남자를 다 옆구리 끼고 그렇게 우리 이분처럼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훈이 굉장히 치명적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성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면은 맞는 것 같아. 자, 뭡니까? 현실적인 면이 맞다면 감정적인 면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성훈 씨도 함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현실은 오케이야. 자, 뭡니까? 그 나는 솔로를 비롯해서 다른 연포에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이 조건 드립을 치면 잘 되기가 힘듭니다. 유일한 케이스 딱 하나 빼고는 현재까지 이 조건 드립을 쳤을 때 잘 되지 않은 케이스들을 저는 훨씬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왜 골랐습니까? 이 조건 드립을 친다. 뭐 거리가 가까워서 아니면 뭐 장소가 가까워서 뭐 이런 말 하면 딱 한 번 빼고는 거의 다 빠그러졌어요. 나는 솔로 28기 때 현숙님이 영식 아저한테 이제 조건으로 현실로 봤을 때는 나는 영식이 제일 맞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은 이어지지 않았죠. 자, 이와 같이 조건 드립을 치면 힘든데 지금 문제는 뭐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 성훈 씨가 조건 드립을 치면서 현실적이면은 너랑 나랑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메타적인 발언을 해요. 자, 이게 애매한 부분 중 두 번째예요. 조건 드립을 치거나 메타적인 발언을 하면 힘듭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지금 성훈 씨가 말하냐? 다들 너무 몰입했어. 자, 그러니까 라고 또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침에 뭐 일어나면 얘기하자 라고 하는 등 애매한 부분을 말해요. 이와 같이 감정에 몰입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관계를 멀리 떨어져서 중립적으로 바라본다는 거고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이런 대화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누면 나눌수록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희선이가 이제 결정타를 날려버리죠. 우리 미나리랑은 얘기를 많이 했어? 라고 했을 때 우리 성훈이 표정이 싹 굳어지면서 근데 그분도 뭔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성훈이 이제 예의상 내가 더 말을 많이 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애기볼살 눈만 깔고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간을 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저는 신체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희선이가 수빈이가 옆에 있었으면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관심이 많아지면요. 이렇게 행동을 안 할 겁니다. 잘 보면 우리 수빈은 그렇게 성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남녀적인 관계에서 궁금해하는 게 많지 않다고 느낀 것 같아요. 여러모로 친근감을 느낀 것 같아요. 친밀함, 오빠 같은.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오빠는 아니고 결정된 건 아니고 이성 30%의 오빠 같은 느낌 70%긴 하지만 수빈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자, 희선 실제로 수빈 옆에서 줄줄줄 따라다녔죠. 그만큼 둘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뭔가 애매하게 굴어서 할 것 같진 않고 이 친구도 제가 별명을 이제 데리지터라고 붙이긴 했는데 그렇게 데리지터와는 다르게 자기가 함께 데이트를 했던 사람으로 야구팀을 꾸릴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데리치터와는 다르게 좀 많이 보수적인 것 같긴 해요. 미남이라는 특징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원래대로 돌아가서 성훈 씨가 더 말을 걸어준다는 말에 표정이 착잡해지면서 가라앉고 있는 희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배팅을 한다면 둘은 힘들 거라고 보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모르겠지만 적어도 솔로 지역에서는 힘들다. 자, 그다음에 우리 4차원인 제딘 씨랑 또 우리 주얼리 주영 씨가 청도에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저는 만약에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특별한 단순히 동침의 의미가 그 특별한 의미일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두 사람이라 보고 있고요. 근데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 승인 아저씨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상황을. 그냥 지금 제작진이 이불을 빼가지고 서브 침대를 빼가지고 같이 잘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브 침대가 없어요. 원래는 옆에 서브 침대를 두거든요. 근데 현재 그 숙소나 이런 데를 보면 침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그나마 조금 관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라 본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 먹여주잖아요, 지금 재진 씨가. 아이, 뭐 하고 있는 짓이냐고. 지금 솔로조이라 했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솔로들을 다 전부 다 지금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 혼나야 됩니다. 뭐 하고 있는 거가 지금 방송 중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 우리 코리아 텐텐 이건 씨라든가 이 고은 씨한테는 좀 보기가 어려운 행동이기도 하죠. 자, 이런 느낌을 저는 두 사람에게는 받기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달라요. 확실히 일반인이라서 그런지 이런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뒤가 없거든. 뒤가 있을 필요도 없고 질러버린단 말이야. 이게 차이예요. 지금 두 사람은 막 먹여주고 난리 났어.
지금 드라마 찍냐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혼나야 됩니다, 이거. 나 방통위에 찔러버릴 거야. 자, 어쨌든 지금 바퀴벌레 커플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스킨십을 딱 하죠. 네, 손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거의 끌어안다시피 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들 말이죠. 서로 다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그나마 질 가능성이 높거나 찝찝한 사람도 있다면 요 두 사람을 저는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민지와 이제 수빈이 또 청국도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여기는 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빈은 존댓말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왕언니 민지가 잠옷입니까? 라니까 잠옷입니다 라고 말하고 또 이후에 팔짱을 다 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팔짱을 끼거나 자기 몸 방어적으로 나오는 동작이 나오면 나올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팔짱을 다 끼고 애매한 거야 지금. 보조 침대 없이 자라고 하는데 제작진이 나보고 난 그러고 싶지 않거든. 좀 그런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빈이가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거든요. 우리 같이 잔 거 맞아? 라고. 그래서 수빈이가 나중에 민지씨 안에 들어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본인은 이제 주섬주섬 밑에서 이불 하나를 더 꺼내갖고 하려다가 이불이 아니고 이제 그 요라는 걸 깨닫고 어쩔 수 없이 같은 이불을 덮게 자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수빈이가 물어볼 수 없게끔 우리 민지가요. 굉장히 잠자는 습관이 괴팍해요. 이렇게 대각으로 자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나라도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불을 물어보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서는 우리 왕언니가 윤허하더라 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불을 뺄 수 없게끔 대각으로 자버리는데 어떻게 이거. 그래서 수빈이가 물어봐서 결국 이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는 그냥 장소만 저도 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민지가 치명적인 말을 해요. 너무 나를 친구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해버리거든요. 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제작진은 흥행을 위해서 뭔가 예고편을 약간 좀 야시꾸리하게 만들어야 예,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이제 관심이 몰리면서 시청률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각을 잡았다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건 씨가 열심히 운동하는데 또 아침에 산책을 즐기고 있는 우리 왕눈이랑 어린 평민 성민 씨와 고은 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무엇보다 우리 고은 씨가 또 성민 씨한테 이제 종인영 씨는 뭘 할 거예요라고 하는 등 애칭을 붙이지 않습니까? 즉, 제가 봤을 때는 과반은 아니에요. 성민 씨가. 근데 제일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어린 평민이라고 보긴 합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이건 씨는 2순위 정도? 근데 만약에 성민 씨가 없다면 고은 씨랑 이건 씨랑 두 사람만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사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해요. 셋 모두가 과반을 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고은 씨가 먼저 민지와 성민의 첫 청국도 장면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성민 씨한테는 좀 우호적인, 상당히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 1화 때 나왔던 장면이죠. 우리 민지랑 성민이랑 청국도에 가는 장면인데, 자, 그럼 이 장면을 보고 아니 매니아님, 민지가 1편 다시면 순애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알고 보니까 순애보가 아니잖아요. 왜 성민이랑 처음에 했다가 잘 안 틀어져가지고 지금 승인한테 갔다가 또 틀어져가지고 지금 수빈이랑 가고 이 뭡니까 이게?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순애보는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할 때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미나와의 차이예요. 미나는 분명히 자기는 뭐 수빈이가 1순위다 해놓고는 또 알아봐. 또 알아봐. 그러니까 수빈이가 떠나고 다 떠나고 이제 성우리밖에 안 남는데, 우리 지금 그랜드선조차도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밖에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살짝 희선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가 시죠? 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성훈씨가 마음이 또 우리 희선 앞에서, 조랭이 앞에서, 애기볼살 앞에서 막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네, 요게 차이예요. 네, 우리 민지짱은 적어도 나는 이 사람이야 할 때는요, 딱 진짜 그 사람만 봐요. 상대편이 나를 거절하기 전까지는 집중합니다. 우리 미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성민 씨와 고은 씨가 대화를 하는 장면에 고은 씨가 양머리 뒷머리 잡기를 또 시전하고 있네요. 한다거나. 여러분 좀 호감 신호를 계속해서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국도에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걸어오면서 성훈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냐? 할 거 다 했냐? 그래, 희선이가 우리 다 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자체가 저는 약간은 관계가 정리되는 시그널이라니까 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관심 있으면 더 하고 싶은 게 막 생겨요. 그래서 나는 솔로도 그렇고 다른 연프에서 잘 되는 커플들은요, 최선 선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 선택 이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예요. 주영 씨와 지금 재진 씨의 관계예요. 주영 씨는 오늘도 청국도에 가고 싶다, 딱 얘기를 던져버리죠. 텐션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청국도에 지금 방금 와놓고는 또다시 청국도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우리 주열리가 재진 씨를 4차원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 미나가 좀 애매한 말을 또 하거든요. 자, 어떤 말 하냐? 이렇게 상당히 띠꺼운 띠꺼운 표정을 탁 지면서, 선글라스는 왜 낀 거야? 해도 지금 안 떴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라고 해서 우리 미나와 수빈과 민지를 의식하는 발언을 해요.
이거 자체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성훈이 1순위 했잖아. 그러면 굳이 수빈을 신경 쓸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 감정선에서 지금 미나가 성훈과 잘 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심히 봐야 될 장면이 뭐냐면요. 지금 민지와 성일이 서로 눈을 마주치는데 서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뭐 편집됐을 수도 있겠지만 대화하는 장면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지와 성일은 승일을 흔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정말 승일이 민지를 좀 신경 쓰거나 수빈이랑 또 청국도에 갔다 왔어? 하면서 민지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따로 대화를 했거나 뭔가 잡으려고 하거나 붙잡으려고 하거나 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입술을 승희를 보면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는 민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조금 두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민지의 전략의 한계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편단심 순애보 전략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그녀는 지금 너무 빨리 몰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사빠이면서 전 좋게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민지의 이 전략이 가능성이 낮거나 상대편이 그렇게 뭔가 나와 케미가 맞지 않은 사람일 경우 오히려 진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민지의 상황이 그렇죠. 수빈과도 관계가 잘 되기 힘들고요. 승일과도 관계가 잘 되기 힘들고 이제 어느 누구와도 잘 되기가 힘든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연애 프로그램과 같은 어느 정도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 프로그램 내에서는 썩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걸 또 염두에 두고 싶어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민지와 희선을 1화 때부터 계속 제가 응원했죠. 응원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련하게 지금도 우리 승희를 쳐다보고 있는 민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자들이 이제 숙소로 또 모이게 되고 제가 늘 말하는 여자 네트워크 또 커뮤니티를 탁 열어서 또 정보를 순식간에 공유해버립니다. 이게 남자 네트워크와 여자 네트워크의 차이예요. 남자들은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면서 말 안 하는데 여자들은 진짜 미주알 고주알 경쟁자가 앞에 있든 말든 없든 다 얘기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보가 진짜 순식간에 쫙 퍼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 우리 고은 씨 아무 생각 없이, 아, 궁금해, 성훈 씨 직업이랑 나이랑 하면서 지금 고은 씨가 또, 약간 애매해요. 이젠 저도 조금 고은 씨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약간은, 네, 지금 우리 미나랑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 씨에 대해서, 우리 그랜드 썬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건 우리 미나 표정이 또 안 좋아지거든요. 우리 미나리 또 표정이 또 안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표정 안 좋을 거면 본인이 그런 행동하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막상 본인이 당하니까 또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희선 또 열심히 이제 누나를 대굴대굴 굴려가면서 자, 우리 희선이 딱 미나를 딱 보면서 아우, 나랑 성훈이랑은 공통점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라고 하면서 야굴야굴 하고있다 얘기를 하니까 좀 더 편해진 느낌? 하면서 역시 우리 희선 하면 딱 좁혀는 거 잘해요. 말로 아주 그냥 미나를 좁히고 있습니다. 야, 점점 우리 미나리의 표정이 굳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약간 미나에게는 희망적인 순간이 뭐냐면요. 의외로 희선이 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그랜드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메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뭔가 약간 1대1이면 좀 더 적극적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그거를 지금 잘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표정이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미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희선이 어쨌든 희망적인 말을 다시 다 하긴 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잘 챙겨주는 너무 웃겨 리액션이. 자, 웃기다, 재밌다 이런 말 나오면 이제 가능성이 쭉쭉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고은 씨가 지금 이건 씨한테 대화할 때 재밌어, 웃겨 라는 말을 하는 거 봐서 조금은 저는 고은 씨랑 이건 씨는 조금 되기가 힘들다. 아니면 적어도 두 사람의 감정선이 50 이상을 넘지 못했다고 좀 보는 지점이긴 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리대로 돌아가세요. 계속해서 입술을 다 깨물면서 표정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우리 미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그럴 거면 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까 그 뭐냐, 수빈을 보면서 선글라스를 다 끼고 있는 그 수빈의 모습을 보면서 선글라스를 왜 낀 거란 말 왜 한 거예요? 이렇게 성훈이 신경 쓸 것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은 뭐다? 인과응보다. 자, 인생은 사필귀정이고 준대를 받는다. 자, 이번엔 미나의 감정을 절실하게 느껴볼 차례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왕언니 열심히 우리 민지가 또 수빈과의 관계에 대해서 입을 터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지금 대로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던 희선이 처음에 웃으면서 얘기해요. 재밌었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라는 말을 딱 들은 그 순간 우리 미나가 지었던 표정을 자, 그대로 짓고 있는 희선의 모습, 표정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나의 표정과 희선의 표정이 굉장히 지금 1799%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표정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알든 모르든 우리 민지, 왕언니 연애 스타일이 그냥 똑같아요.
자,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머 어머 이런 것도 만다고? 라고 하면서 우리 희선을 계속해서 좁히고 있는 왕언니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나와버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2연타 3연타를 맞고 표정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는 우리 희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 제가 봤을 땐 별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이 정도 급이거든요. 이게 솔로 지옥의 맛이죠. 아우 네, 아우 시청자들을 그냥 너무나 재밌게 만들어주고 있는 제작진의 교환 수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말은요, 누구한테도 타격이 간다? 아까 선글라스 드립을 친 우리 미나도 표정이 같이 안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옆에서 같이 표정이 같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희선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먹던 사과를 다 뱉어버리게 생겼어, 지금. 자, 그리고 우리 민지가 마지막까지 타격을 날립니다. 아우, 이 효과가 장난이 아니야. 허우, 너무너무 똑같아서 재밌었어요. 다른 사람들까지랑 가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에 이제 극도로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는 우리 희선의 불행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거듭해서 뭔가 성원과는 좀 달기가 힘들다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번 씬의 끝 부분에 가면은 우리 희선이 거의 지금 사과에서 벌레가 나왔고 그걸 이미 삭힌 상황이야. 거의 그 정도 급으로 표정이 안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게임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성민 씨는 종이 비행기답게 그냥 쓱 미끄러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민지가 또 승희를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글쎄요. 저는 약간 이거 편집인 거 아닌가? 물론 편집 아니란 전제하에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제 와서 걱정을 한다고? 뭐, 다른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다. 지옥도가 별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이미 그렇게 지옥도에서 본전을 다 뽑고 난 후에 민지가 그렇게 승희를 걱정하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네. 자, 어쨌든 이번 10화의 주인공은 사실은 미나나 희선이나 다른 여자가 아닌 바로 왕눈이 시스터즈의 누나인 언니인 우리 고은 씨죠. 고은 씨가 굉장히 역동적인 표정을 이번 때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요 표정도 그렇고 요 표정도 그렇고 게임이 좀 많이 거칠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저도 모르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되게 재밌는 표정들을 짓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을 계속하다가 우리 민지가 또 승리를 걱정하거든요. 다치는 모습이 보기가 힘들다. 아, 글쎄요. 이미 한번 천국도에서 수빈과 같이 본전을 뽑고 온 상황에서 이런 말 하는 게 맞나? 저도 이제는 조금 민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이건 씨가 승자가 됐죠. 그리고 이후에 1시간 동안 자유 대화 시간이 나오게 되면서 성민과 고은 씨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거는 깔깔깔 하면서 스킨십을 다 하고 있는 우리 미나리와 그랜드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무엇보다 우리 고은 씨도 애매한 말 합니다. 자, 예진 아씨가 물어보거든요. 지금 이건 씨가 계속 고은님이랑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저는 지금 다 똑같아요 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과반수가 아닌 정말 33대 33대 33 네, 남자로 지금 삼국지를 하고 있는 우리 고은 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요? 자, 그리고 이후에 성훈 씨를 불러서 대화를 하고 있는 미나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무엇보다 지금 고은 씨가 이후에 성민 씨랑 대화를 하면서 또 애매한 말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 다 너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자, 이 말 나오면 이제 거의 빌런 발언이에요. 이게 다른 연포에서 이런 말 하면은 저는 무조건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이 전형적인 어장 발언이거든요. 자, 나는 솔로 28기 우리 영수가 맨날 했던 말이 그거예요. 다 좋은 사람인데 뭐 어떡해. 자, 그리고 나는 솔로 29기 영수님이 또 했던 말이기도 해요. 예, 영수 같아. 다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다 외모가 훌륭하다 생각하고, 애매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는 솔로 29기 상철님이 현수님한테, 여자 6명이 다 괜찮은 걸. 자, 이런 말 하면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제대로 선택할 생각이 없구나. 오래가기 힘들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다 너무 잘해주고, 다 너무 좋은 사람인 걸 어떻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 성민 씨가 표정이 안 좋아지거든요. 거듭해서 성민 씨가 어린 왕자가 되긴 힘든 이유, 어린 평민인 이유가 뭐다? 자, 어린 왕자는 그래도 여우랑 잘 돼가지고 서로 길들이는 과정까지 같이. 지금 고은 씨랑 그런 관계가 되지도 못하고 있어. 왕자 아니야. 평민이야. 자, 고은 씨의 이런 희대의 어장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딱 듣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는 성민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민이가 이제 쪼거든요. 나는 이제 확신이 있는데 너는 아직도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자, 그리고 그런 성민의 답답함에 대해서 끝끝내 어떤 말도 해주지 않고 있는 고은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도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건 씨는 고은 씨를 선택하게 되고, 자, 본인이 저렇게 여지를 주면서 많은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뺏겨버린 우리 미나 씨, 고은 씨를 딱 야래보는 듯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사필기정 진정한 퀸은 미나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팔짱을 다 끼고 있는 우리 희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모로 희선은 마음이 착잡하겠죠. 혹시라도 또 수비를 뺏길까봐. 다행히 남자들이 이제 가는 장면이라서 상관이 없긴 하지만 좀 여러모로 민지한테 옆에 있던 민지한테 두드려 맞고 지금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는 희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은 씨가 순간적으로 짓고 있는 표정이 썩 그렇게 밝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고은 씨가 최종 선택보다 그 이후에 약간 혼자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명과 연애를 할까? 아직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최종 선택을 포기하고 있는 현우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지 씨는 예정대로 주영 씨를 고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연진들이 비행기를 타고 청국도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도 알겠지만 팔짱이라든가 어느 정도 방어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씨가 예의상 최종 선택을 이건 씨를 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이건 아니면 뭐 성민이겠죠. 근데 지금 연애를 하고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놓이긴 해요. 무엇보다 순간적으로 청국도에서 이건 씨가 야라고 해서 그 말을 탁 듣고 뭐? 감히? 나한테? 야라고 해? 라고 하면서 빨딱 일어나고 있는 고은 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합니다. 뭔가 고은 씨는 정말 내가 성민을 떠나서 이건 오빠랑 내가 연애를 했을 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중간에 이건 씨의 그 손톱에 박힌 바위를 자갈을 빼면서 내가 이런 거까지 해줘야 돼라고 말한다거나 좀 여러모로 애매모호한 태도를 저는 고은 씨가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 고은이가 얘기를 하죠. 오빠는 나 응원했어? 라고 했을 때 이건희가 거기에 대해서 응원했어 라고 뭐 빈말이라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빠락빠락 대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너 정우도 가면 나 안 뽑았을 거잖아 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약간. 그리고 이후에 고은 씨가 나 희선이한테 긁혔어 어제 그 구미호 놀이 하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씨는 뭔가 위로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희선 씨 되게 멋있다라고 하면서 자, 여자 앞에서 다른 여자 칭찬하기 스킬을 딱 시전해버립니다. 자, 이것도 되게 안 좋은 신호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은 씨가 표정이 진짜 순식간에 싹 굳어지면서 이 뚜껑이 열린 게 보여요. 나는 안 멋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 뚜껑이 열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끝끝내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바꾸지 않아요. 희선 씨가 너무 압도적이었어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걸 듣고 고은이가 이제 스팀이 머리 팍 오릅니다. 희선 씨랑 얘기해보지 그래. 마이너스 50점 이러고 있고 서로 막 내가 할 말은 아니지 않아? 야 네가 할 말은 아니지 하면서 서로 재밌게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조금 안 맞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그 이후에 서로 수영장에서 이건 씨랑 또 재밌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긴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은이가 고의적으로 막 어장을 친다기보다 뭔가 여기서 노라고 하기도 애매해. 예스라고 하기도 애매해. 왜냐면 곧 촬영이 끝나니까요. 곧 있으면 이제 여기 솔로 지옥을 나가게 되잖아요. 지옥도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고은 씨도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할 거라면 아예 처음에 정리를 해버렸어야 되는데 이건 씨도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뭔가 어쨌든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애매하다고 느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관계를 꾸려 나가지만 그러나 연인은 아닌 그게 현재 고은 씨의 목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고은 씨가 습 하면서 짓는 이런 표정들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뭔가 제가 연애 프로그램들을 쭉 리뷰하면서 잘 돼왔던 그 커플들과의 느낌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화 예고편이 나옵니다. 저도 예고편에 대해서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어쨌든 저도 이제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이거는 승일 씨가 잘못 지금 오해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진주형 커플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견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같이 잤다더라. 너만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등.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승일이가 희선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을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희선이가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은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옆에 있는 대리 수빈이 보거든요 또. 수빈이가 보고인 앞에서 수빈이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비밀인 얘기를 하려면 밥을 먹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제 불러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승일이가 눈치가 그런 막장 행동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모두가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야, 두 사람이 만리장성을 쌓았대! 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승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눈치가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저는 이제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또 시청자분들은 이제 다양한 의견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는 이제 희선이한테 너만은 읽고 있어라 말을 먼저 꺼내면서 알려주는데, 야, 그거는 대화의 대상이 희선이와 연관인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연관이 있어. 그리고 승일이가 굳이 희선을 찝어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연관이 있는데요. 그 연관이 이제 어떤 연관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의견을 남겨주신 탐정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예고편 못 믿는다. 편집으로 이제 개판을 만들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네, 실제로 그렇죠. 자, 지금 한창 이거를 달구고 있는 예고편 장면 있죠. 1화 때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진짜 갓댐 하면서 fuck this place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성훈과 희선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장면도요 좀 유념해 봐야 될게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이 장면을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보조 침대를 안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약간 성훈 씨는 농담으로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훈과 희선의 만약에 그 소문의 당사자가 이 두 사람이란다면 그 당사자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내 연예인 당사자야.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너만 알고 있어? 야 너랑 걔랑 서로 지금 연애하고 있대라고 저한테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라든가 이런 입털기 이런 뒷담화 이런 것들은 당사자를 빼고 주변에서 다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생활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내 연애는 복사기도 한다고. 그 말을 왜 하겠습니까? 당사자 빼고 복사기도 다 알아. 근데 당사자만 지금 뭐 다들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승희 씨가 말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은 수빈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즉 희성과 승일 모두에게 해당이 안 되는 제3자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요. 기분 나쁠 얘기를 왜 승일이가 굳이 책임져서 얘기를 할까요? 소문이란 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근데 당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을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다 소문이 퍼져요. 나는 그리고 당신만 알고 있길 바라면서 딱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때 이후로 저는 이 조직 생활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게 조직 생활이고 이게 사내 정치구나라는 거를 정말 온몸으로 뼈저리게 배웠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희의 이런 말이 좀 약간 트라우마가 올라올 정도로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부분도 없진 않긴 합니다. 굉장히 이 조직 문화가 개썩었던 그런 회사에서 제가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어쨌든 저에게 트라우마를 이 말을 제 앞에서 하시다니 서운합니다. 트라우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에 대해서 제가 거듭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저도 납득이 안 되고 물론 저도 한 번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긴 하지만 이게 사내 정치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당했던 그 느낌이에요. 납득이 안 돼.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당사자한테 좀 얘기하면 안 되나? 라는 분노를 늘 개썩었던 그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타당한 의견을 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성립을 하려면 미나수하고 성훈이 지옥도에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천국도에서 간다는 전제가 있는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지옥도에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미나수가 모르겠어요. 저는 희대의 간을 보는 역대 이제 불려시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그렇게 쉽게 행동을 또 할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행동을 하는 순간 이 수빈과는 완전히 빠빠이예요. 근데 잘 보면 미나수도 수빈과 관계를 정리하는 듯 하면서도 또 왜 선글라스를 끼고 오느냐라고 이제 꼽을 이제 대놓고 주기도 하는 등 여전히 미련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재진주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봅니다. 미나하고 성훈이다. 즉 같이 단순히 한 이불을 덮고 잤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요 커플도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요 의견을 주신 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요건 이미 끝나긴 했거든요. 수빈이가 그 시대 찾아오잖아요. 그 미나가 수빈한테 찾아오는데 미나가 찾아가지고 뭐 부담 갖지 마라 뭐라 막 떠들어대지만 수빈은 발장을 탁 끼면서 단답형을 막 하고 끝내요. 응, 그래, 너도 잘 지내, 응 하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데 의견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예리한 의견을 주신 요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 의견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승일의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그냥 같이 한 이불 덮고 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승일이가 그냥 추워갖고 기어 들어간 건데 뭔가 그 특별한 뭔가가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저희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승일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관계를 얘기한다면 승일과 희선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 누구? 재진과 주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승일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아무리 승일이가 눈치가 없어도 그런 막중한 얘기를 지금 옆에서 지금 대리 수빈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것 같진 않아. 그러면 이제 수빈이가 형님 잠깐 따라오시겠습니까? 앞에지 형님 미쳤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앞에서 희선한테 합니까? 너는 앞으로 형 아니야 임마 하면서 좁혀지지 않을까요? 이제 수빈이가 형인가? 승일이가 동생이죠. 야 임마 하면서 너는 형의 얼굴을 먹칠했어 하면서 끌고 가지고 좁히지 않을까요? 자 아무리 승일이가 눈치가 없어도 또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 의견은 다시 한번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조금 저는 오해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케이예요. 승일이가 지금 잘못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은 오케이지만 진짜 어떤 뭔가 특별한 것 같진 않다가 현재까지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일에게 그게 실망이 있다 그럼 약간 제작진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 그거를 굳이 네가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느낌? 야, 이 입산 녀석아! 하면서 좀 약간 꾸짖는 느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요 의견을 주신 시청자분의 의견에 되게 많이 동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너만 알고 있어 요게 첫 번째로는 제일 높은 가능성은 이제 승일이 지금 잘못 오해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하여튼 그게 그냥 같이 한 입을 다 덮고 잔 거야. 뭘 그렇게 신경 써하면서
우리 애기 볼살에게 이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뭔가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 제작진이 할 만큼 이제 갑자기 이제 19금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요 주연과 재진이 아닐까.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성훈과 이 부분 있죠. 이게 저도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제가 솔직한 기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미나일 수도 있고 성훈일 수도 있는데, 근데 미나 성훈이 분가분가를 하게 된다? 아 글쎄요. 뭐 그러면 이제 좋아요. 뭐 한국이 아니니까 이제 서양 문화 흔히 나올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요 의견이 되게 많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또 짜증게 한 것도 요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도 현재까지는 계속 이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모르겠는데 요거 수빈 희선은 저는 현재까지 제일 높은 가능성, 그리고 그 다음 높은 가능성은 이제 재진 씨와 주영 씨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요것도 되게 맞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번 10화 때 뭐냐면 정말 친밀한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장면이 다 편집이 됐어요. 그 뭐냐면 청국도에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자 자유데이트입니다. 자유롭게 대화하십시오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말이죠. 잘 보면 이미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 케이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왜 편집을 했을까요? 그리고 요 두 사람만 왜 대화하는 것만 보여줬을까요? 제작진도 일부러 저는 숨기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반전을 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숨겼고 또 수빈과 저는 희선이 대화를 안 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궁금하겠죠? 갔다 왔으니까 어땠어? 하면서 마치 진짜 무슨 뭐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서로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고 난 후에 침대에서 같이 누운 후에 뭐죠 이거 도대체 솔로지 형이 뭐 하는 프로그램이야 도대체. 어쨌든 네, 분명히 서로 물어봤을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자유데이트 때 시간 때 말이죠. 그 댓글도 저는 되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희선 씨랑 그쵸? 그 누구냐 우리 그랜드선 성훈 씨 그쵸? 성훈 씨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정말 좋은 여자야. 만약에 우리 미나가 아니었으면 난 너랑 잘 됐을 텐데 뭐 이런 드립을 치면서 했고, 또 희선 씨는 뭔가 미안해서 우는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요 댓글 달아주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높은 가능성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승일이가 오해를 했거나 같이 자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고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했기 때문에 제작진이 야 임마 하면서 꾸짖은 게 아닐까. 굳이 입을 안 털어도 되는데 왜 그런 걸 입을 터는 거야 라고 혼을 내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요 예고 장면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가능성은 제일 낮긴 해요. 왜냐면 정말 반전에 반전이 많은 게 이 솔로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제가 봐드려서 현재까지 좀 그렇게 정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편집된 게 너무 많아요. 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미나리가 성민한테 사탕 준 거를 우리는 민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고, 제작진도 미처 놓쳤죠. 그걸 편집을 못한 거야.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성민과 미나의 관계 새로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게 많단 말이죠. 그렇게 된 저도 방송상으로 편집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는 거지, 편집되지 않은 즉 얼음에 보여지는 부분보다 보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바다에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요것만 보고 말씀드린다는 거를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렇게 시청자분들, 탐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몰입을 할 수 있게 봤다는 점에서 이번 솔로지옥 5도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번 10화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 드디어 최종화네요. 자, 어떻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화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